안녕하세요, 손영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이민 생활 하다가 지금 뭐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이민 생활이 어떤지 설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젊은 나이에 멕시코를 여행 가서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와 같이 생활하다가 돈을 좀 벌 수 있다라고 하여 이민을 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갔고요.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또 옷가게를 하면서 이래 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인가 18년도인가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민을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사업을 하였다. 그렇지만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건 멕시코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인터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었다 뭐 실패였다 뭐 이런 것은 뭐 논의할 수 없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멕시코에서 이민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생각한 거와 많이 달랐던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여행할 때는 뭐 문제 없었지만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범죄 사건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을 불렀더니 늦게 오고 와서 경찰한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화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이렇게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한 거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브라질에 이민 오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시고 브라질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년간 지금 계속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 브라질 이민이라는 것에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꿈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좋아 보이고 또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안일하게 오시다 보니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전해드린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동영상을 많이 만들었지만요. 올해부터 제가 또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문외한,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거와 브라질이라는 것에 너무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고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상상 이상, 상상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턱대고 생각하신 분이 많고요. 당연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브라질은 인디오가 많고 맨발로 다니고 아마존이 있고 다 바나나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은 나이도 한 30대 40대 됐고 외국 생활도 해봤고 뭐 이민도 해봤고 뭐 한국에서도 돈도 많이 벌어보고 뭐 한 사람들인데 브라질 이민과 브라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에서 연장선을 가져서 이런 이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멕시코로 이민 가신 분의 그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젊은 나이에 친구가 뭐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70일간 있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 놀러 가서 며칠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거기서 놀면은 다 환상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또 준비를 해서 가보려고 했더니 도착해서 보니까 몇 달 있을 동안은 한 번도 없었지만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이제 강도 사건을 당했고요. 또 사업을 하는데 생각한 거와 달리 여러 가지 규제나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디테일하게 듣지도 않았고 그분도 설명 안 했고요. 제가 또 그것을 또 디테일하게 또 뭐 캐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진짜 브라질에 한 2달 동안 오셔가지고 초청받아서 이곳에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하면은 정말 환상적인 것이죠. 정말 좋은 곳이고요.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살려면은 그냥 현실적으로만 설명드리면은 당연히 브라질은 지금 현재 영주권을 얻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몇만 불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 브라질 사람과 뭐 결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애를 낳는다든가 하면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쉽게 금방 몇 달 만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국에는 돈을 좀 가져가서 하다 보면은 그냥 쉽게 해서 야, 내가 한 1억 가져왔으면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이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만 내가 남아도 내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건 이렇게 옷을 장사하는 걸 보면은 야, 저거 한 20만 불이면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10만 불이면은 거기에 있는 돈을 옷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 그럼 한 달에 몇만 불씩 매출이 오르고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뭐 30%씩만 남아도 내가 돈이 남는다. 이건 산술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어떤 사시는 분이 제가 한국 말씀드리지만 이민 가기 전에 다른 도시로 가보십시오. 다른 도시에 친구들과 뭐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고 그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해서 집도 얻어서 사업을 해보면요.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옷가게를 열고 한다고 해도요. 첫 번째, 직원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죠.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직원들 열심히 잘하니까 나도 저처럼 돈만 주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직원이 와서 일하다가 뭐 며칠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손님한테도 접대도 안 하고 아니면은 차 재고 뭐 정리도 안 하고 아니면 돈을 훔쳐가고 물건을 빼가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이죠. 한국적 생각에선 이건 도둑질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지겠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경찰이 무능력하다 안 도와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생각한 것 같이 아까 그 멕시코 그분도 강돌당해서 경찰 불러서 어떻게 뭐 저기 얘네들이 내 GPS가 있으니 스마트폰 흔들었으니 저 안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경찰도 그런 곳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러죠. 아니 왜 못 들어가? 경찰이 왜 거기 못 들어가서 저걸 못 이게 설명은 자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요. 자, 이제 브라질 어떤 분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뭐 집을 얻었습니다.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페테오라는 토지 가옥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이제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데 월세에서 토지 가옥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으면은 세금을 내가 왜 내?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집주인이 내는 거죠. 근데 브라질에서는 임대료 낼 때 이것도 냅니다. 누가 내느냐? 임대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니 이거 내가 왜 내는데 내 재산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 같이 경찰이 저기서 내 GPS니까 따라가서 잡으면 되는데 왜 못 잡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내 차를 툭 치고 가가지고 찌그러졌는데 왜 안 쓰니? 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경찰 불러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접촉사고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든요. 경찰이 너 민중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고 저 사람이 도망갔으니 저거 뺑소인 잡아야지. 그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 있는 겁니다. 현지.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설명하면은 설명이 안 되고요.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민 사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은 그 맨 땅에 헤딩 100번 하는 겁니다. 마른 땅에. 그만큼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또 다른 말로는 이민은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입에 띄고 토지가옥세를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저도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일을 하는데, 뭘 하나 세금 하나하나마다 이걸 다 저한테 막 태클 거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수입하면서 세금 이렇게 냈는데, 내가 또 도매로 넘기는데, 내가 또 왜, 뭐 20%왜 세금을 또 내야 되느냐. 그걸 다시 또 소매로 넘겨 또 왜 또 세금을 내야 되냐. 글쎄, 그거를 저하고 싸우신다고 해서 그 해결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려면 안 되고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또 다른 것들 보면요. 지금 생파라이라고 하는 건 브라질에도 이제 그 톨비, 그러니까 뭐죠? 자동 태그로 인하여 그냥 톨게이트를 그냥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뭐 자동으로 달아두면 그냥 프리 패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 태그를 다는데 한 달에 돈을 냅니다. 사용료로. 그러면은 또 같은 경우 한국에 오신 분이 아니 이걸 내가 왜 돈을 내는데 내가 얘네들 서비스를 이용해 주잖아. 어차피 돈을 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수수료를 떼먹든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이걸 내가 태그를 이걸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죠. 당신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한 달에 임대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처음에 내다가 귀찮아서 이걸 안 하고 그냥 줄 서서 현찰로 내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국에 일하는 곳에서 살면서 생각한 거를 비교를 해서 이곳을 비교해 보면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터넷 같은 거 요즘엔 좀 많이 또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인터넷 사용하면 인터넷 뭐 망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설치비니 또 더군다나 또 이거 뭐야 이거 모뎀 또 이걸 또 임대료도 따로 내야 되고 하니까 내가 그걸 왜 내니? 그러면 B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하면 더 경쟁이 붙어서 되지 않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어려운 게 여기 현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도 옛날 이제 손님들 모시고 이제 옷가게 같은 데나 신발가게 가면요. 와서 주인 보고 오라 그래. 여기서 나보고 다 하라 그래.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쳐다보죠. 직원이 뭐 원하는데 이건 없어. 너무 쪽. 아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 10주년 전 얘기입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손님이 왕 아니야?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막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여기에선 그게 아니라 내 제품과 내 서비스 했으니 당신한테 제공하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왕은 아니지 않냐. 왜? 직원인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는 현재가 그런 그런 문화권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손님 비위에 잘 맞추는 업체나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거 보면은 뭐 지금도 뭐 2019년도에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4만 5천 명이 이제 살해를 당한 정도로 범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 좋고요. 또 다른 경우는 또 살다 보니까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외국에 대한 환상이 많은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파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벨라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판자촌인데 판자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벽돌 생기고요. 또 벽돌을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어서 좀 되면은 이제 이런 이렇게 세멘트를 바르고 시멘트를 바르다 보면 나중에 거기다가 또 뭐 색깔도 칠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뭐 이제 또 큰 집도 짓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데를 어떻게 지나가다 보든가 아니면은 또 어느 동네 가다 보면 이런 동네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100%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뭐 길거리에서도 뭐 누구나 엄연히 당할 수 있는 이런 강도 사건도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이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거기 좋으니 그러니까 누구나 놀러 가서 일 안 하면 다 좋은 거죠. 저도 만약에 한국 가서 2달 동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했으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고 간다고 해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곳에 가서 적응해서 살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 번 돈만큼의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또 좋은 차도 타야 되고 방탄차도 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돈을 한국보다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비용이 똑같아 보면은 그냥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제가 다른 본 동영상은 베트남에서 다른 분이 뭐 커피점을 열었는데 예상 매출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느냐? 아까 멕시코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다 코로나 전에 가서 코로나 사태로 크게 한 방 맞고 지금 어떻게 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현지에서 보니까 그만큼 매출도 안 오르고 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높고 또 이렇게 뭐든지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 이런 것이 지금 깨닫고 나서 오지 마세요. 뭐 요즘에 많습니다. 예전에 뭐 어디 오세요 많은데 베트남에 오지 마세요. 태국에서 뭐 하지 마세요. 어디서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많은 이유가 그들도 이제 경험이 축적하다 보니까 야 이게 예상만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어려운 건 압니다. 인구가 많고 또 자원은 한정돼 있고 좁은 나라에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나라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제 10년 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 다들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어떻게 잘 살았을 텐데 코로나라는 거로 인하여 또 지금은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이 이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 만들면은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요.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기 가서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라는 게 꼭 뭐 어느 나라, 뭐 남미, 중미, 뭐 어디 뭐 동아시아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사신 분이면은 뭐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다른 사람과 다 끊고 1년 동안 거기서 혼자 한번 사업을 해보십시오. 이게 예상과 달리 이게 모든 게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1억 정도 들고 갔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뭐 한국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가 뭐 차도 사고 뭐 어떻게 먹고 살겠지 하는데 그런 돈은요 밑 빠진 독에 돈 들어가듯이 그냥 금방 없어지고요. 한국에서는 친인척이나 제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통틀어서 6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만약에 뭐 임대료 안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생활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요 2배, 3배 이상의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잘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지만 이 브라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이민자들, 특히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농장 짓고 하다가 포도 농장 재배하고 뭐 하다가 이제 식구도 많이 늘고 1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식품업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포도를 만드니까 포도주 만들고 포도주에서 또 부수입으로 또 이제 식초를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어차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파스타니까 파스타를 또 주위 사람들한테 팔다가 유명해져서 전국 먹게 팔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것에 또 주위에 또 이 또 이렇게 옛날 농장이었으니까 이것도 개조해서 이 포도주 와인이라는 일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맥주집도 파는 것도 있고 이 사업에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가족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잠깐 놀러 가듯이 가서 뭘 하고 나서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가면서 깊게 이제 생각한 게 저도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던 앞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5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현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깊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뿌리가 되도록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안 했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장사만 했고 돈만 벌고 집 많이 사고 뭐 하면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일본도 이민 100년이 넘으면서 지방에서 크게 이제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큰 사업하고 먹고 사니까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이게 이민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제발 그냥 한국에서 지금 삶이 어렵고 지금 하는 직장이 좀 짜증나고 좀 힘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100% 나가는 건 좋은데 예상과 같이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가서 그 예상과 같이 크게 이제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더 염두에 두고 좀 깊게 좀 오래 또 멀리 보시기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이렇게 오늘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허름한 이유는 굉장히 춥고요. 몸살 감기로 지금 며칠간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